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정광훈 목사, 아스팔트 우파, 극우의 대부,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등 여러 가지 호칭이 있죠. 근데 정광훈 이슈 중에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재개발 이슈가 있었어요. 이 재개발 이슈는 뭐냐면 정광훈 씨가 설립한 사랑의 교회, 여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입니다. 근데 장위동은요, 여러분들 혹시 장위 뉴타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요, 재개발 이슈가 있었어요. 재개발 이슈가 있어서 장위 1구역부터 7구역까지는요, 이미 재개발이 완료가 돼서요, 일반 분양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정광훈 씨가 설립한 저기 그 사진에 나오는 저 사랑의 제일교회 있잖아요. 사랑제일교회. 저기는요, 장위 몇 구역이냐면은 장위 10구역이에요. 10구역. 그런데 이 재개발이라는 건 여러분들 뭡니까?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가 뭐죠? 재건축은요, 아파트 10층짜리를 부수고 그거를 20층, 30층으로 지으면 그 재건축이죠. 그 아파트를 다시 아파트로 짓는 거, 이건 재건축이에요. 근데 재개발은 뭐냐면 저런 데는 노후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게 많은 동네 아닙니까? 저거를 싹 밀어버리고 저기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거, 요게 재개발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그렇게 다른데, 저기가 장위 19역의 이제 재개발 지역, 예정 지역에 그 정광훈 씨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위 19역은요, 이명박 대통령 그 시절인 2008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2017년, 그로부터 9년 후인 2017년부터는요,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행정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받았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까지. 그러면 저기 있는 기존에 노후된 단독주택, 연립주택, 그 사랑제일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런 것들을 싹 다 철거를 해야지. 그리고 땅 고르기를 해놓고 그 상태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제가 됐냐면 저 사랑제일교회 건물이 사실상 알박기 한 셈입니다. 알박기 한 셈이라는 게 그 정광훈 씨가 이 저 지역의 재개발 이슈가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 사랑제일교회를 저렇게 지었다는 게 아니라 이 재개발이 되니까 이거 사랑제일교회 이걸 가지고요, 그 보상금을 되게 세게 부른 거죠. 얼마나 불렀냐면 무려 563억 원을 불렀습니다. 563억 원. 그래. 재개발 그 우리가 협조하고 우리 교회 철거하는 거 우리가 허용할 테니까 그 대신 이 보상비를 563억 원을 줘. 그런데 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래 가지고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요,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해서 감정을 해봤더니 저기는 82억 원 정도면 적정하다. 82억 원 정도면 적정하다. 저 건물이거든요. 저걸 가지고 563억. 근데 이 보면요, 이 82억 원만 주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옮길 수 있는 대체 토지, 대토라든가 이전비 뭐 이런 것까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 보상금으로 이제 82억 원 정도다. 뭐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워낙 7배나 차이가 나고 또 택도 없이 높게 부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높은 가격 563억 원을 물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도 소송이란 걸 냅니다. 법원에 명도 소송이란 걸 내고 이 퇴거를 요구를 했어요. 법원에. 그러니까 82억 원 감정평가 나온 그 액수, 그 돈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정광훈 교회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정광훈 교회 측에서는 이게
또 아니다 하고 이제 반박을 하고 그래서 그 명도 소송 재판이 진행됐는데 1심, 2심, 3심 다 정광훈 측이 졌어요.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법으로 안 되니까 뭐로 물리력으로 신도들 동원해 갖고 저게 뭐 옛날 같으면 뭐 구사됩니까? 백골단입니까? 뭡니까? 저 신도들에게 저렇게 하얀 헬멧 씌워 가지고요. 그 강제 철거 그 집행 행정 대집행이라고 하는데 저거를 물리려고 저렇게 막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도 어떤 상태냐면은 저 장이 19역에서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곳은요 다 깔끔하게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 사랑교회 말고 옆에 보세요. 다 깔끔하게 다 공터 아니에요, 공터. 저기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정평가액보다도 7배가 높은 563억 토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물러설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냥 저거 빼고 하자. 그러니까 니들 거기 있어라. 있고 싶으면 거기 있어라. 그 빼고 하자. 그래서 이게 그 빼고 하는 걸로 원래 이제 사랑교회 사랑제일교회 넣고 하면요. 한 2,004 가구 정도를 분양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근데 한 80가구 정도가 줄었습니다. 1931가구 그다음에 35층으로 올 연말에 착공해 가지고요. 2029년 4년 후에 준공하고 입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장위 이 7구역까지 지금 분양이 다 끝나고 8구역, 9구역도 지금 진행 중이고 뭐 하니까요. 저기가 교통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 오른쪽에 보면 돌고지역이라고 있죠. 돌고지역. 그래서 그 장위 뉴타운 일대를 관통하는 도로도 놓을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도 뭐 알박기식으로 뭐 하면서 배째라 하면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고 명도 소송에서 1심, 2심, 3심 다 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을 동원해 갖고 물리력으로 행정 대집행 철거를 저지를 하고 중간에 한번 타협을 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보상금을 500억을 주겠다. 그다음에 그 교회가 옮겨갈 부지도 제공하겠다. 해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또 뭐 정광훈 측에서 뭐 까타를 부려가지고요. 뭐 주기로 약속한 것보다 실제 그 땅을 가보니까 면적이 뭐 좀 줄어들었다. 이건 못 받겠다. 뭐 해가지고요. 아이 그럼 집어쳐라. 집어쳐라. 그래서 재개발 조합이 교회 빼고 정광훈 저 알박기 저 빼고 하기로 하자. 그래서 성북구청에서요. 성북구청에서 사업 시행 계획 변경안 저거 교회 빼고 한다라고 하는 사업 시행 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씨라는 사람이요. 참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성직자고 목회자고 그렇습니다. 재개발 저기 자기 교회를 거의 알박기식으로 시세보다 7배 높게 불러가지고 저기서 뭔가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그런다. 그 광화문 정광훈 집회 가도요. 뭐 7가지 뭐 가입을 해야 된다. 뭐 자유일보 구독해라. 자유마을의 회원으로 등록해라. 또 저 사랑의 교회 신도로 나와라. 뭐 해라. 또 헌금 내줘. 뭐 해야죠. 그렇게 다 저 진짜 마음속에 순박한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꼬셔갖고 광장으로 불러내갖고 그거 삥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정광훈은 목사로 위장한 비즈니스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기독교에 제대로 된 목사님들은요. 정광훈 씨를 목사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요. 대선 이후에 정광훈 씨 측 세력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 보도한 기사를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정광훈 집회에 불과 한 60명 정도뿐이 안 나왔다. 원래는요. 쭉 저 밑에 내려보면요. 원래는 경찰에 집회 신고할 때는요. 기사 맨 끝 부분입니다. 한 10,000명 정도 자통당이요. 한 10,000명 정도 참석할 거라고 했는데 정작 현장에 모인 인원수 세보니까 60명 남짓에 그쳤다. 반탄 집회할 때 주말마다 뭐 몇만 명씩 좀 모였다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뭡니까? 이 세상이 이 정도로 급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광훈의 그 아스팔트 인원 동원력도 이제 저렇게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다 하는 건데, 근데 이 현상은 정광훈 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주간지 시사인이요,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그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 가지 재밌는 조사를 많이 했어요. 사후 조사라고 하는 건데요. 6월 4일과 5일, 6월 4일 대선이 끝나고 다음 날, 다다음 날 이렇게 이틀 동안요,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건데, 저기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윤석열의 파면이 결정됐고, 6월 3일에 김문수가 큰 표 차이로 이재명에게 고배를 마시고 이재명 정권이 등장하고, 그런 4월 4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윤석열 파면, 그다음에 6월 3일 대선 참패,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인식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저거는요, 보수 유튜브 시청자들, 특히 좀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 애청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하루에 1시간 이상 보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을 보수 유튜브 과몰입층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보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파면, 윤석열 파면과 김문수 패배를 거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극우적인 색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옅어지고 있다. 굉장히 옅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추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사인이 2,000명 그 패널 조사했을 때, 그 중에 자신의 어떤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한 사람 중에요, 윤석열 재임 기간 이제 3년 정도죠. 국정운영 평가. 근데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68%가 윤석열 국정운영 잘못했다. 3분의 2예요.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가 아니고요.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68%가 윤석열 3년 동안 국정운영 잘 못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반토막도 안 되는 30%에 불과했다. 그리고 계엄이 잘못됐고 따라서 탄핵은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응답한 보수 유권자가 48%인데요. 계엄이 계몽룡처럼 정당했기 때문에 탄핵은 반대해야지 마땅하다. 이렇게 계엄 정당 탄핵 반대. 요 사람들은 과연 그럼 얼마냐? 22%. 보수인데 보수층 내에서 계엄이 매우 잘못됐으니까 탄핵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게 48%인데 계엄은 정당했으니까 탄핵 반대해야 마땅하다. 요거는 반토막도 안 되는 22%라는 거죠. 22%라는 거죠. 근데요, 이 보수 유튜브 과몰입 하는 사람들, 하루에 1시간 이상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물어봤더니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같은 조사를 지난 2월에 했습니다. 2월에 했고 대선 끝나고 6월 4일, 5일 했어요. 그러니까 넉 달 간격이 있습니다. 넉 달 간격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른바 보수 유튜버 과몰입증 인식에 있어서 넉 달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건데, 2월 조사에서는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가 27%에 불과했고요, 정당했다, 계몽령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3배 높은 68%였어요. 3배 높은 68%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4월 4일 윤석열 파면과 6월 3일 김문수 패배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느냐?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54% 잘못됐다가, 불과 넉 달 전에는 잘못됐다가 27%였는데 더블이 됐어요. 이게 넉 달 만에 더블이 되고요.
정당했다는 넉 달 전에 2월에는 68%였는데 요번에는 얼마냐? 30%가 싹둑 잘려갖고 38%. 그래서 지금은 보수 유튜브 과몰입자 중에서도 비상계엄 잘못됐다가 54로 정당했다 38보다 무려 16% 오차범위 밖으로 높게 나왔다. 높게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찍어 먹어봐야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느냐 우리가 이런 말이 있는데 꼭 당해봐야지. 예, 그게 그런 주장이 허황된 것인지 아닌지를 꼭 당해봐야지 아느냐 이런 답답함은 생기지만 만시지탄이에요 저런 거는. 그러나 그나마 뭐 좀 우리가 자위를 하자면 그래도 늦었으나마 저렇게 건강한 쪽으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구나 하는 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2월 조사와 6월 대선 사후 조사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수 유튜브 하루 1시간 이상씩 시청하는 애청자들의 63%가 중국이 우리나라 부정선거 개입했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63%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는 18%에 불과했어요. 18%에 불과했어요. 3배 이상 높습니다. 3배 이상 높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전체 의견이고요. 전체가 이제 63%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는 18%인데, 그럼 보수 유튜브 애청자들은 어떠냐? 동의한다가 45%, 동의하지 않는다가 42%. 팽팽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저 꼴보수라고 하죠. 극우 유튜브 컨텐츠 보면요. 부정선거다. 중국인 개입이 밝혀졌다. 그 캡틴 아메리카 그 등등 해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스카이데일리 이런데 막 오보 막 나고. 그거를 가장 열심히 봤던 사람들도 이제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비까비까 한 거예요. 45대 42로 비까비까 한 거예요. 비까비까 한 거예요. 근데 4개월 전에 지난 2월에는 어땠는가? 근데 그때는 66%가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에 동의한다. 66%가 그랬는데 지금 21%나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 약발도 지금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다.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시지탄하지만 그래도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게 한 줄기 희망, 빛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걸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3대 특검 이제 스타트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르고 김건희 씨 부르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던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어떻게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 저런 짓까지 했을 정도로 정말이지 배신감을 넘어서 환멸감이 들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제 드러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요. 저 지금 이른바 극우 유튜버를 보던 사람들도 저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쭉쭉 빠져나갈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정광훈 교회 빼놓고 재개발 하기로 확정 지었다. 이것도 이제 점점 이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아주 심하게 얘기하자면 저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고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고 속된 말로 꼴통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리두기에 나서는 거죠. 거리두기에 자꾸만 섞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자꾸만 엮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되는 게 아니냐. 심지어 극우 유튜버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열심히 보던 사람들도 지금 빠른 속도로 저렇게 바뀌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점을 정확히 잘 간파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3대 특검이 진행되면서요.
더 저런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게 보수 재건에 있어서는 하나의 좋은 징조일 수 있다.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보수의 토양, 이 밑으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